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미있게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네. 외근이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외근? 네네. 그래서 외부 행사 좀 지원하느라고 많이 바빴고요. 또 뭐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삼성동 위역에서 저희 시원스쿨 일본어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 저희 이벤트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요즘 저희 일본어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예. 삼성동 위웍에서 있었던 거는 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하. 네, 약간 뭐 리크루팅 박람회 같은 게 소규모로 열리는데 예. 거기에 이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시원스쿨 일본어가 가서 이제 뭐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자리이고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많이 왔네요. 네네. 뭐 또 열기도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예.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 쪽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뭐 막연하게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취업해보면 좋지라고 하지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특히 언어가 많이 걸려서 그렇죠. 예,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뭐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좀 실행으로 한번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뭐 시원스쿨 언어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 해외 취업 전문가 있잖아요. 박근혜라고. 아, 중동 해외 취업 전문가. 네. 그때 뭐 한참 띄우려고 뭐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저는 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분들 아직 잘 취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IS가 설치고 있는데 가시라고 해가지고 참 그랬었죠. 네. 아무튼 시원스쿨에서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총 9가지 언어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요. 영어는 다 잘 아실 것 같고 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최근에 론칭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보면은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네, 이렇게 9가지. 그렇게 있군요. 네네. 그쪽 지역 해외 취업 노리시는 분들은 시원스쿨을 통해서 언어 닦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유럽어 쪽은 유학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독일어는 음악이나 이런 문화 그러니까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가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뭐 이벤트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스쿨 일본어를 본인 돈을 주고 하려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쓰셔야 되거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기초 강좌를 하실 때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1개월 무료 수강권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정주희 과장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면 저희가 무조건 뽑아드리잖아요. 아, 네. 희한하게 댓글 같은 거 뭐 연예인들이 많이 신경 쓴다고 해서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인가 했는데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매일 체크하시는군요. 그럼요. 매일 체크하고 특히 방송 나간 날은 더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상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네, 오늘은 직무 중에서도 기획직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기획이라는 게 회사에는 되게 중요한 직무기는 한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솔직히 기획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 네, 뭐 기획실 뭐 실장님 드라마 주인공으로 예,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고요. 또 이쪽은 취업 시장 전망이 좀 밝은 편에 속해요. 예.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 좀 없었던 직무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기획직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채용 공고 올라오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컨텐츠 기획자 뽑는 공고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게 경영전략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되게 다양해요. 이제 보통 중소 중견기업은 경영기획실이라든가 경영기획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직원 수 한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은 이런 조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산업 분야에 있는 기획팀이랑은 또 역할이 완전 달라요. 경영기획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M&A를 추진한다거나 뭐 상장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하고 백데이터를 만들고 보고 자료를 만들고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숫자를 많이 다루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잖아요. 총수 뒷바라지. 중요한 역할이죠. 예. 네, 뭐 미전실도 경영 기획에 아마 속한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일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크게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가 뭐 되게 다양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중에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열사를 또 뭘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큰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죠. 아, 그렇군요. 아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모 그룹 회장 그 뒷바라지를 했었대요. 근데 뭘 했었냐면 회장한테 매일 동향 보고 그것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그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한 페이지에 요약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그 친구도 맨 처음에는 그걸 너무나 골치 아팠었는데 요즘은 행간이나 이런 거 줄이는 게 있잖아. 아, 컴퓨터에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살짝 넘어갈 때는 그거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무조건 맞춰야 된대. 두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내용이 좋건 말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한 페이지로 만들어라. 네. 그런 역할도 물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룹사 같이 아주 큰 계열을 움직이거나 이런 쪽일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쪽은 대부분은 이제 전사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연말이랑 연초가 그분들은 정말 바쁜 시기예요. 아, 마감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맞아요. 내년도 그 우리 매출 목표를 얼마를 잡을지 그냥 뭐 네네.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그냥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은 얼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얼마다라는 목표를 설립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예. 또 매월 그런 거를 경영회의 같은 거를 주관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많이 만드시죠. 예. 저는 곁에서 볼 때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많이 호기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쪽은. 근데 경영기획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유가 뭔가요? 곁에서 보는 것만도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치밀하고 또 너무 그분들 이제 인상이 웃는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워낙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보고 라인이 예. 그냥 일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니라 이제 위에 직속 가장 높은 CEO급으로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하시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팀 성격을 이렇게 곁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빡빡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아, 신랑감으로는 별로군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야근을 많이 해서 예. 야근 수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하, 아니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나요? 얼굴을 못 보는데. 네, 그렇죠. 제가 너무 속물을 아니 돈만 많이 벌어오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기업의 경영 기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좀 그 단위가 크거나 직원 수가 많거나 할 때 좀 신설되는 조직이고요. 그 외에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 웹 기획, 모바일 기획, 요즘에는 이런 기획자들 뽑는 그 공고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또 약간 수요가 적기는 한데 뭐 출판 기획이나 공연 기획, 아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컨텐츠 기획도 있고 게임 기획, 광고 기획. 그 기업이 속한 분야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앞에 붙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사업을 추진을 한다. 뭐 이런 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신 것 같고요. 시원스쿨을 예를 들면 저희의 먹거리는 그 학습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똑같은 컨텐츠를 플레이를 하면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과연 돈을 벌려면 어떤 상품을 내놔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만드는 게 기획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시원 의장님이 새로 컨텐츠 찍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획도 기획팀에서 했겠군요. 네네. 보통 이제 기획팀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회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규모가 몇 조 원인데 그 중에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그럼 우리 회사는 온라인이니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뭐 20, 30대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5, 60대를 할 것인가 이런 시장 조사 그다음에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고요. 예. 근데 뭐 기획자가 처음부터 아예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윗분들이 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요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밑작업을 해봐. 그러면 그 실무를 이제 기획자가 하시는 거죠. 아하.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요게 좀 궁금해요. 이게 어차피 전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가 맞는 경우보단 틀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네. 나중에 결과가 진짜 수치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매월 조정을 합니다. 매월 조정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 목표를 상품 기획을 뭐 몇 월 달에 론칭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초반에 몇 명의 회원을 확보할 것 같고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런칭하기 뭐 한 달 전 런칭하고 그리고 런칭하고 나서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그 숫자들을 수정을 하고요. 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팀에서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윗분들의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렇죠. 매출은 조정이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정을 하는데 뭐 가장 쉬운 게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거나 아하. 사람을 새로 안 뽑는다거나 이런 고정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런 일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보면은 기획실 이런 존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장 조사? 그런 건 멍청이들이 하는 거야. 내가 내놓으면 팔려. 아, 네. 내가 대단한. 만드는 게 곧 수요다. 뭐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략, 기획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티브 잡스는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마 분명히 애플 안에 기획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상품을 만들어낼 때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웹 기획이라든가 모바일 기획자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그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기획자들은 정말 실물을 보는 사람들. 아하. 네, 이제 요런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런 기획 직무 맡고 싶다 하면 전공이나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획직도 전공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서는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이나 전략기획 같은 경우는 재무나 아니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가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그 팀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아하. 네, 하는 업무가 워낙 좀 그 숫자에 민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웹기획이라든가 모바일 기획은 뭐 컴공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입직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특히 웹기획이나 이런 쪽 지원하려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코딩도 모르고 개발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웹기획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일단 신입직한테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채용을 할 때. 아하. 네, 들어와서 경력을 쌓으면서 하다 보면 다 익히기 나름인 거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만 할 수 있는 친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획직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 능력이나 스토리텔링에 관한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실물을 보려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는 게 특히 상품 기획 같은 경우 보면 요즘 뭐 웰빙이 대세고 유기농에 관련된 게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 제품을 만들어 봐야지 아이디어는 낼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산업군에 맞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네, 이럴 때 이제 스토리를 이제 본인이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 상황에서 수요는 이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고 이런 예측을 해서 윗분들께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내부 컨펌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신 경우죠. 예, 앞으로는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도 기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그럼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예전에 잡코리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쪽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대학 시절에 여행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책 많이 읽고 공연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험을 쌓아라. 그게 분명히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학점 따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영어 점수보다는 여행 한 번이라도 해외로 더 가봐. 그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 내가 일을 해볼 때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입직을 하고 나서 일을 할 때 역량 발휘가 되는 요소인 거고요. 예. 그 전에 취업을 하려는 그 단계를 뚫을 때는 그것들이 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아하. 그냥 잠재력으로 그러겠네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여행 중요한 것도 알겠고 뭐 책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알겠는데 나 당장 취업이 급하니까 그런 거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뭐 영어 스펙 쌓고 학점 따고 뭐 이런 데 치중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잘 봐가지고 뽑아주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에서 많이 이제 돋보이면 정말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블라인드 채용은 자리를 제대로 잡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아직은 역기능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죠. 아, 역기능이 많은가요? 뭐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력이라든가 뭐 지원자의 나이라든가 이런 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면접장에 딱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말빨이라든가 뭐 이런 화려한 쇼맨십에 의해서 그 호감도가 달라지게 되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걸러내는 걸 잘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얼굴이 바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미지 컨설팅 하는데도 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런 사교육도 많이 받아요. 아, 사교육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친구들이 있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고 예. 하는데 그 친구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받는 거 보면은 뭐 앉는 자세부터 말하는 목소리 톤, 뭐 웃는 어허. 연습, 뭐 화장법 이런 것까지 받더라고요. 화장법까지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전문가한테 받으면 누구나 다 예뻐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면접 당일날 아침에 화장을 하면 어설프니까 아. 제가 볼 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할 게 없겠네요. 헤어스타일 받던데요. 헤어스타일이요. 네. 뭐 젤이나 무스를 어떻게 바르느냐 뭐 이런 것도 배우겠네요. 그쵸. 이제 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앞머리를 좀 올리는 게 시원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앞머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품 기획이라든가 웹 기획이나 모바일 기획 같은 경우가 가장 수요가 많아요. 기획직 중에서도.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 신입 생짜를 뽑는 거는 또 거의 없고요. 아, 여기도. 예, 맞습니다. 경력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친구들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은데 그러면 이 경력 3년, 5년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다른 직무에서 쌓으시면 돼요. 아, 다른 어떤 직무에서 쌓으면 좀 유리한가요? 상품 기획 같은 경우는 주로 유통업체나 홈쇼핑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친구들은 영업이랑 영업 관리,
매장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순환보직에 의해서 상품 기획으로 옮겨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또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하시다가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직무랑 인사 직무랑 좀 비슷해요. 신입직을 바로 뽑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회사 내에서 우리 제품이라든가 우리 서비스를 몇 년 정도 좀 경험을 한 친구들을 착취를 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지난번 인사 직무는 좀 길게 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요 기획 직무는 어떻습니까? 기획 직무는 좀 생명이 짧다고 봐야 될까?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아하.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기획직으로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꾸준히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 스스로 한계를 좀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웹기획자가 그런 거겠죠. 처음에 신입 시작할 때만 해도 웹기획이었는데 어느새 이거는 다 모바일 기획으로 바뀐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네네. 그럴 때 재빠르게 본인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회사 내에서는 쟤보다는 신입사원 뽑는 게 낫죠. 그렇군요. 아니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상품 기획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항상 그 강박관념이라 그럴까? TV를 끼고 살고요. 아 라디오를 끼고 살고 팟캐스트는요? 팟캐스트도 껴야죠. 특히 경불지를 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앞서가는 기획자죠. 네네. 그분들 보면은 TV 중에서도 근데 뭐 뉴스나 이런 거보다는 그 쇼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 예예. 이런 거를 꾸준히 보시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예전에 BGF 리테일에 근무하시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빠 어디가 MBC 프로그램 중에 아 그거 유명했었는데. 네네 김성주 씨가 아들과 나와서 맞아요. 짜파구리인가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합쳐서 아 네. 그 난리가 났었죠. 네네네 그때 딱 그 착안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이런 게 다 이제 상품 기획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허. 그러니까 뭐 상품명은 다르겠죠. 다른데 약간 예. 그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라면을 만들었고, 그런 걸 이제 모디슈어라고 한대요. 모디파이 플러스 그렇죠. 뭐 컨슈머, 예. 소비자가 직접 변형하는 것들. 맞아요. 저희가 시사 용어로서도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상품 기획자는 재빠르게 캐치를 해서 발빠르게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은 거의 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TV 예. 프로그램을 끼고 살고, 뭐 새로 뭔가 신상품이 뭐가 나왔다더라, 어디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거는 반드시 가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들은 박 PD의 아재 개그도 끼고 사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획실에 만약에 한 10분이 있다. 그러면 뭐 실장 그리고 가장 막내. 그럼 그 중간에 8명을 뭐 연차로 이렇게 그룹핑했을 때 한 3명 정도가 이제 같은 연차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있다. 그러면 총 5개 그룹 정도가 나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 5개 그룹에서 각각 이렇게 기획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 그리고 가장 고창급 그룹 요쪽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아래쪽 그룹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까? 후자라고 보시는 게 아마 가장 보편적일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 그룹에서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는 없는 거군요. 항상 그 윗분들은 그러시죠. 아이디어 가져와. 그런데 가져가서 100개를 가져가면 아마 한 98개는 까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디벨롭 해봐라고 하는데, 디벨롭이 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획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 상품을 만든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윗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후속 작업을 밑에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또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직무 중에 하나가 기획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거랑 다르죠. 어떤 네. 점들이 다른지 그것 좀 짚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표면적으로 외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마케팅이나 홍보 쪽이 외모가 그나마 출중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시원스쿨도 그런가 보죠? 좀 젊고, 네, 저만 봐도 전 아닌가?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는 항상 외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예. 뭔가 이제 복장이라든가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어요. 아하. 근데 이제 뭐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내근직 같은 경우 인사라든가 뭐 재무라든가 기획 쪽도 대부분 내근직이 조금은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야근이 많고 아. 이러다 보니 외모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다가가기 싫은 냄새 날 것 같은 그게 야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야근이 많죠. 정말 많고요.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기획 같은 경우도 야근이 너무 많고 웹기획자, 모바일 기획자 진짜 야근 많이 해요. 게임 기획. 아. 뭐 게임 기획 같은 경우는 덕후들이 많이 입직을 하는데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 4년제 졸업장보다는 이 게임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정말 덕후들이 많이 입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게임 덕후들이 멀끔하게 하고 다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스레바에 라면 이게 맞습니다. 예, 필수잖아요. 네, 삼선 스레바에 그 제가 싫어하는 목 늘어난 티셔츠 입으시고 아, 그러니까. 네,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 게임 업계 중에 또 무슨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런칭하기 그 몇 주 전? 크런치. 크런치 런치. 네네. 예. 그 기간에는 정말 밤샘 작업을 개발자랑 뭐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외모적으로 볼 때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실장님 모습은 전혀 아닐 것이다. 아하. 네,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고요. 아, 근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홍보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외모가 좀 낮다. 요거는 그분들이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회사가 아닌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다. 예,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그 순환되지 않은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피부도 칙칙해지고. 예. 아, 네, 괴롭네요. 아, 이 말씀은 회사 내에 공기청정기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시원 의장님한테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뭐 그린 오피스인가 그래서 예. 이렇게 전문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식물을 아예 그 사무실 곳곳에 있는 것들 다 관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항상 답답하죠. 아무리 해줘도. 그 네. 식물들이 시들지 않나요? 맨날 시드니까 와서 갈아주시더라고요, 새 걸로. 그 회사 공기의 위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여담이긴 한데 예전에 왜 그런 실험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어떤 하얀색 밥을 그 유리병에 2개 넣고 하나에는 좋은 말만 하고 하나는 나쁜 말만 했더니 나쁜 말만 한 데는 까만 곰팡이가 쓸고 좋은 말만 한 데는 좋은 그 푸른 곰팡이인가가 쓸었대요. 맞아요. 그거 저 봤어요. 스펀지에서 그거 했었어요. 네네. 네. 사무실에서 웃을 일보다는 막 한숨 쉬고 인상 쓰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식물들도 괴롭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 써야 된다니까요. 네. 박 PD. 좋은 말만 써요. 방송할 때는. 그러니까 네. 방송할 때 말고 저한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두 분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그 기획직이 대부분 내근직이 많기는 한데 좀 특수 업종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홈쇼핑 MD라든가 뭐 유통업체 MD들은 거래처들을 항상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외근이 많으신 거고 홈쇼핑 MD를 만났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자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매출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폭삭 망하기도 한대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다른 MD들은 거기서 갑질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나쁜 분들도 많죠.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중소기업은 사실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채널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홈쇼핑에 한번 나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분들인데 그걸 또 악용해서 막 이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MD들도 아직 있나요? 뭐 있다고들 하긴 하는데 네. 저희 방송에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뭐 매출이 확
올라가거나 망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출이 확 올라도 남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40%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또 홈쇼핑에 내보내려면 그 단가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시중보다는 확 낮춰야 그렇죠.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저것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럴 때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측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원스쿨에서 나오는 패밀리 탭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고 수요 예측을 했더니 한번 방송 돌 때 한 5,000대가 팔릴 것 같아 라고 MD가 예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수량을 준비를 하는 거죠. 막 공장을 돌려서.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1,000대밖에 안 나갔다. 아, 그러면 4,000대는 재고로 남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중소기업이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MD에서는 그냥 쏘리 이걸로 끝이에요? 그쵸. 이상하네. 글쎄요. 그건 너무하네. 뭐 내부 규정이 뭐 좀 따로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상을 뭐 5,000대를 했는데 예. 5,000대보다 더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인센티브가 아마 방송국에 갈 수도 있고 거기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럴 때는 뭐 수수료를 뭐 낮춰주거나 이런 조건들은 상세 조건들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어쨌거나 그 물량을 한 번에 대량 준비를 해놨다가 이게 안 팔리게 되면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재고 관리도 힘들어지니까 MD의 그러겠네요. 역할이 중요하신 거죠. 아하. 그런 경우에 이 제조사에서 야 5,000대 절대 팔릴 리 없어. 많이 팔려야 2,000대야. 근데 MD는 5,000대 가져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율을 이제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기획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협상력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외부 거래처랑도 협상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내부 협상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게임 기획을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런칭을 하려면 기획자가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 스토리보드 상에 따라서 디자이너라든가 개발자가 붙잖아요. 그쵸. 근데 협상을 그 내부 직원들이랑 잘 못하면 개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 이제 졸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협상력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획직 하시는 분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나는 회사 일하는 건데 맨날 디자이너랑 개발자들한테 굽실굽실 해하고 커피 셔틀 해야 된다. 아, 이것 좀 언제까지 제발 좀 해줘. 그렇죠. 이래야 되니까. 네네, 기간 맞춰야 되고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막 움직이다가 뭔가 칼을 휘둘렀을 때 뭔가 이렇게 빛이 확 나오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라고 기획자가 예.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가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안 돼라고 해버리면 그 기획자의 세운 계획이 틀어지니까 예. 이럴 때는 뭐 커피를 셔틀을 하든 빵을 셔틀을 하든 해서 최대한 그 개발자가 맞춰줄 수 있게끔 아. 이제 설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겠군요. 아니 그럴 때 그 소맥을 매겨가지고 확 취하게 한 다음에 약속 받아내면 안 될까요? 기획자들이 그래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랑 술자리도 좀 자주 갖기는 하는데요. 예. 술자리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 오히려 싸우고 돌아온다. 네, 아니 저는 종종 봤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여담이기는 한데 한 회사 내에서도 그 직무에 따라 앙숙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 신문사에도 있어요. 그 신문사는 어떤가요? 누구랑 앙숙인가요? 아 신문사는 취재 기자랑 편집 기자가 되게 친할 것 같잖아요. 앙숙입니다. 네네. 왜냐면요 편집 기자들이 맨날 그래요. 기사를 이따위로 써와가지고 제목 못 달겠다고. 아 그렇구나. 네. 그 저한테는 안 그러던데. 또 자기 그랬다고. 아무튼 그러면 취재 기자들은 그렇죠.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좀 제목 달아달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이게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좀 그 업무 그 뭐라 그럴까요? 범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좀 앙숙이기도 하고 유독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자랑 앙숙은 기획자고요. 아하. 또 마케팅 쪽이랑 앙숙은 영업 쪽이 좀 많은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랑 마케팅 쪽도 좀 사이가 안 좋은 편이긴 하죠. 그렇죠. 뭐 굳이 따지면 사방이 적이죠. 회사에서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동지가 많죠. 있겠어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잘 구슬리면 그쪽이랑 뭐 커피도 같이 한잔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면 또 편집 기자랑 취재 기자랑 또 친한 사람은 엄청 친하거든요. 그렇죠. 모든 일이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의 진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아는 회사들은 회사 내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예 심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부서끼리 같이 뭐 점심 먹게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워크숍을 같이 보내거나 아하. 다른 팀끼리 조인을 해서 그러면 확실히 갔다 오면 사이가 좀 돈독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우리 딸도 요즘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 반에 애들이 친한 애들만 친하니까 선생님이 마니또를 정하라고 한대요. 아, 네네. 그래서 마니또. 마니또랑은 무조건 이 정해진 날은 같이 점심 먹고 같이 학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네네. 네. 회사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면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뭐 아예 막 딱 정해줄 수는 없지만 예. 그렇게 좀 그러니까 타 팀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요. 또 다시 뭐 이제 기획 직무 얘기로 넘어와서 요즘 컨텐츠 기획이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요게 아직 애매하기는 해요. 아하. 컨텐츠 기획이라 하면 뭔가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뭔가 컨텐츠가 심어져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체류하는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기획자는 과연 이 플랫폼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 예. 그 컨텐츠를 생산해 줄 사람을 찾고 섭외하고 뭔가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컨텐츠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다음에 계시던 분이 스토리볼이라는 그 플랫폼 신규 플랫폼을 하나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게 1분으로 바뀌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저희가 뭐 만나 뵀었던 컨텐츠 기획자분이 원래는 잡지사 출신이셨대요. 예. 잡지사에서 뭔가 취재를 하고 원고를 만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온라인 쪽으로 넘어서 컨텐츠 기획자가 되셨던 거고 그분이 현재는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프레시 상품 기획 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각광각 받고 있는 직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그 기획직을 맡으셔서 좀 역량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배민프레시가 광고도 그렇고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되게 멋있게 나가더라고요. 네. 아, 그 뒷 배경이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기획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영 기획이라든가 요런 특수 뭐 게임 기획이라든가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솔직히 학력 그 전공에 제한이 거의 없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뭐 학과 전공자라도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대외 활동 같은 경우 있죠. 뭔가 기업에서 지원하는 서포터즈 같은 활동들 이런 거는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경력직들을 뽑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뭔가 포트폴리오에 좀 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활동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 바카스에서 하는 국토 대장정 네, 이런 네. 거요. 네. 근데 좀 웃긴 게 그게 한동안 많이 인기를 끌었다가 요즘 좀 잠잠하더라고요. 아, 그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국토 대장정 하다가 애들 폐렴 걸린다 그래가지고 철수했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통행세. 내 땅을 밟고 지나가려거든 500만 원을 내라. 아, 뭐 그런 거죠. 지역마다 좀 그런 텃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대외 활동한 거 보면 유행이 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력서 내는 거 보면 한동안은 다 그 바카스 국토대장정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너도 나도 다 했네 이런데 요즘에는 또 뭐가 유행이더라 기업에서 하는 서포터즈 중에 유통 쪽 백화점 쪽에서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은 가급적이면 기획직을 꿈꾸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기획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능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획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근도 많고 윗분들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되게 힘든 직무인데요. 실무 능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살아남기가. 아,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시고 나서라도 자기 개발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기획직을 잘 하시는가 이렇게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추진력이 있는 분들. 아하. 네, 이제 기획직이라는 게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하면 예.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가 지구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우리 박 PD가 직진남인데
딱 어울리네요. 아, 안 돼요, 그러면. 왜냐면, 직진남은 안 돼요 또? 왜냐면, 그, 혼자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이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고, 아하. 이거를 막 보고를 하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예. 윗분들이 상당히 많이 깝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순간순간 잘 변형도 하셔야 되고, 박 PD가 그걸 못해. 네, 그러면 안 되죠. 국장이랑 매번 싸우거든요. 많이 까면 엎어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기획직보다는 다른 좀 청렴하고 좀 고지식한 성향이 맞는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팟캐스트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PPT 스킬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머리에 있는 거를 어쨌거나 윗분들 또는 디자이너 개발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예. 그거를 뭔가로 문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PPT 능력인데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뭐 따로 배우기도 하시고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그렇죠. 예전에 인기 강사분들 있잖아요, 학원에.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쇼맨십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하얀 분필을 쓰던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필기한 부분을 강조한답시고 한 2, 3m 뒤에서 그 부분에다가 분필을 확 던져버리는 거야. 아, 네. 요거 시험 나온다 이놈들 하면서 팍 던져요. PPT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좀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쇼맨십도 필요하고 PPT 스킬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광고 기획자 있죠. 예. A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분들은 쇼맨십이 정말 필요해요. 아하. 어떻게요? 광고주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뭔가 설명을 할 때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죠. 연극처럼. 오. PPT를 막 보여주면서 뭐 이 부분에서 뭐 누가 나옵니다. 뭐 짜잔 뭐 이런 식으로 연극하듯이. 예. 그건 구연동화인데?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A들 PT하는 현장에 들어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분들은 이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예전에 자코리아가 그 광고 대상 받은 누구를 날려버리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아. 원래는 그분이 두 가지 버전을 들고 왔어요. 예. 하나 A 버전은 저희가 요구한 거에 맞춰서 예. 우리 회사의 뭐 장점, 뭐 우리 회사의 뭐 어떤 점 이런 걸 예. 알릴 수 있게끔 저희 입맛에 맞게 만들어 온 A 버전이 있었고요. 그 광고 대상을 받았던 뭐 그러니까 잡코리아를 추천합니다. 날려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컨셉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완전 역발상으로 그분의 순수 아이디어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회자도 네. 많이 되고 그쵸, 그거였죠. 마음에 안 드는 부장이 있으면 자코리아로 보내주십시오. 네, 자코리아에서 자코리아를 보내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대포에 사람 넣고 이렇게 쏘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분의 쇼맨십이라든가 협상력,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었으면 묻힐 뻔한 기회가 아니었지만 다행히 그분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설득을 하신 거죠. 망 터졌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김하수 대표가 예.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하. 그 광고를 선택을 했고요. 후일담이긴 한데 그 기획자 있잖아요. 광고 예. 기획자를 저희 회사에 섭외하려고 아마 물밑 작업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오셨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저런 친구 저런 아이디어 가지고 저렇게 설득할 만한 기술을 가진 친구가 우린 필요하다. 예. 쟤 뽑고 싶다. 이제 그 뭐죠? 헤드헌팅 하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물밑 작업이 조금 들어갔는데 그분은 광고 기획자로 성장을 하고 싶으셔서 안 오셨군요. 예, 결국은 오지는 않으셨죠. 제가 듣기로는 아이패드를 사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께요. 예. 예, 김하수 대표가 예. 그런 선물 같은 거를 종종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고 말이에요. 인터뷰도 하셨는데 왜 안 쇼맨십이 줬죠? 약해서 그래. 저는 원래 좀 그렇죠. 그 쇼맨십 하니까 제 후배가 보통 우리 노래방 가면 탬버린 쳐주고 이런 거를 굉장히 높게 사잖아요. 네네. 그거 고맙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노래방에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돼 있잖아요. 누군지 알겠네요. 이거를 어깨에 올려요. 그러면서 카메라맨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연예기획사 지금 홍보 실장인가요? 그렇죠. 딱 그렇게 갔죠. 잘 찾아가셨네요. 쇼맨십이 좋으니까 결국 그쪽으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쇼맨십도 요즘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를 되게 돋보이게 하고 솔직히 네.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나서고 이러는 거를 되게 두려워한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하면 인상이 확 각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박 PD를 띄워주기 위해서 저는 옆에서 서포트만 하잖아요. 제가 뜨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소화기를 짊어매야지 제가 뜨죠. 아니 내가 말로써 소화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계속. 어쨌거나 네. 두 분 친하게 지내시기. 아유 바라겠고요. 왜? 저희 원래 친해요. 기획이 뭐 거창한 것 같진 않지만 누구나 다 기획을 하실 거예요. 아마 두 PD님도 팟빵을 시작을 하실 때 뭐 주제를 뭘로 우리는 잡을까, 또 이렇게 했을 때 뭐 과연 애청자들이 좋아할까, 뭐 에피소드를 뭘로 잡을까, 이런 것도 다 기획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하늘에 계시였어요. 저희 기획한 거 없고요. 하늘에 계시었어요. 네. 맞아요. 예. 앞으로 우주의 기운을 받아 잘하시겠네요. 하늘에 계시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기획 직무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TV 드라마에 멋진 배우들, 그 실장님들이 현실은 아니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충격이기도 할 거고 그게 현실이니까. 현실로 그냥 받아들여라. 네, 드라마 주인공은 드라마대로 좋아하시고요. 또 회사에 오시면 아마 가급적 마주치기 싫다라고 하실 거예요. 특히 상사분들이랑은. 예, 아니 근데 저희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기획 직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기획직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조직이에요, 그래도. 아하.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나 홍보는 예. 쟤네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평이 많거든요. 예. 근데 기획직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쟤네 똘똘한 애들 많아, 예. 엘리트 집단이야, 이렇게 내부적인 평은 좀 좋은 예. 직무 중 하나죠. 다들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네. 그래도 약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재미난 이야기 전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직무보다는 취업 시장에 관한 좀 전반적인 말씀을 또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올해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내년을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서머리 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상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네, 오늘은 직무 중에서도 기획직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기획이라는 게 회사에는 되게 중요한 직무기는 한데, 예. 이제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솔직히 기획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하는지 모르지만 왠지 멋있어 보이잖아. 네, 뭐 기획실, 뭐 실장님 드라마 주인공으로 예,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고요. 또 이쪽은 취업 시장 전망이 좀 밝은 편에 속해요. 예.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고, 또 예전에는 그 좀 없었던 직무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기획직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채용 공고 올라오는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컨텐츠 기획자 뽑는 공고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게 경영전략실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되게 다양해요. 이제 보통 중소 중견 기업은 경영기획실이라든가 경영기획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직원 수 한 1000명 이상 되는 대기업은 이런 조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산업 분야에 있는 기획팀이랑은 또 역할이 완전 달라요.
경영기획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M&A를 추진한다거나 뭐 상장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하고 백데이터를 만들고 보고 자료를 만들고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 숫자를 많이 다루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있잖아요. 총수 뒷바라지. 중요한 역할이죠. 예. 네, 뭐 미전실도 경영 기획에 아마 속한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일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크게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가 뭐 되게 다양한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중에서 뭔가를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열사를 또 뭘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큰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죠. 아, 그렇군요. 아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모 그룹 회장 그 뒷바라지를 했었대요. 근데 뭘 했었냐면 회장한테 매일 동향 보고 그것도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그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한 페이지에 요약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래서 그 친구도 맨 처음에는 그걸 너무나 골치 아팠었는데 요즘은 행간이나 이런 거 줄이는 게 있잖아. 아, 컴퓨터에 좋은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페이지 살짝 넘어갈 때는 그거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 무조건 맞춰야 된대. 두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내용이 좋건 말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한 페이지로 만들어라. 네. 그런 역할도 물론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룹사 같이 아주 큰 계열을 움직이거나 이런 쪽일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쪽은 대부분은 이제 전사 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연말이랑 연초가 그분들은 정말 바쁜 시기예요. 아, 마감도 해야. 이제 본인이 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 상황에서 수요는 이럴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떨 것이고 이런 예측을 해서 윗분들께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내부 컨펌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신 경우죠. 예, 앞으로는 이제 문화 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도 기획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그럼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예전에 잡코리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쪽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대학 시절에 여행 많이 하고 친구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책 많이 읽고 공연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험을 쌓아라. 그게 분명히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학점 따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영어 점수보다는 여행 한 번이라도 해외로 더 가봐. 그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 내가 일을 해볼 때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이제 입직을 하고 나서 일을 할 때 역량 발휘가 되는 요소인 거고요. 예. 그 전에 취업을 하려는 그 단계를 뚫을 때는 그것들이 큰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아하. 그냥 잠재력으로 그러겠네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여행 중요한 것도 알겠고 뭐 책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알겠는데 나 당장 취업이 급하니까 그런 거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일단 뭐 영어 스펙 쌓고 학점 따고 뭐 이런 데 치중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잘 봐가지고 뽑아주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에서 많이 이제 돋보이면 정말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블라인드 채용은 자리를 제대로 잡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기능보다는 아직은 역기능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죠. 아, 역기능이 많은가요? 뭐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력이라든가 뭐 지원자의 나이라든가 이런 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면접장에 딱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말발이라든가 뭐 이런 화려한 쇼맨십에 의해서 그 호감도가 달라지게 되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걸러내는 걸 잘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얼굴이 바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미지 컨설팅 하는데도 또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런 사교육도 많이 받아요. 아, 사교육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친구들 있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받을 필요 없다라고 예. 하는데 그 친구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받는 거 보면은 뭐 앉는 자세부터 말하는 목소리 톤, 뭐 웃는 어허. 연습, 뭐 화장법 이런 것까지 받더라고요. 화장법까지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전문가한테 받으면 누구나 다 예뻐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면접 당일날 아침에 화장을 하면 어설프니까 아. 제가 볼 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받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할 게 없겠네요. 헤어스타일 받던데요. 헤어스타일이요. 네. 뭐 젤이나 무스를 어떻게 바르느냐 뭐 이런 것도 배우겠네요. 그쵸. 이제 뭐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앞머리를 좀 올리는 게 시원해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앞머리를 내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품 기획이라든가 웹 기획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재밌게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쁘셨다면서요. 네. 외근이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어요. 아, 외근. 네네. 그래서 외부 행사 좀 지원하느라고 많이 바빴고요. 또 뭐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삼성동 위역에서 저희 시원스쿨 일본어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 저희 이벤트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요즘 저희 일본어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예. 삼성동 위웍에서 있었던 거는 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하. 네, 약간 뭐 리크루팅 박람회 같은 게 소규모로 열리는데 예. 거기에 이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시원스쿨 일본어가 가서 이제 뭐 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자리이고요.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많이 왔네요. 네네. 뭐 또 열기도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예.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해외 취업 쪽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뭐 막연하게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취업해보면 좋지라고 하지만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특히 언어가 많이 걸려서 그렇죠. 예, 실행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뭐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좀 실행으로 한번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뭐 시원스쿨 언어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 해외 취업 전문가 있잖아요. 박근혜라고. 아, 중동 해외 취업 전문가. 네. 그때 뭐 한참 띄우려고 뭐 거기 프로그램도 많이 저는 봤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분들 아직 잘 취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IS가 설치고 있는데 가시라고 해가지고 참 그랬었죠. 네. 아무튼 시원스쿨에서 어떤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총 9가지 언어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요. 영어는 다 잘 아실 것 같고 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최근에 론칭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보면은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네, 이렇게 9가지. 그렇게 있군요. 네네. 그쪽 지역 해외 취업 노리시는 분들은 시원스쿨을 통해서 언어 닦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유럽어 쪽은 유학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독일어는 음악이나 이런 문화 그러니까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가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 뭐 이벤트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스쿨 일본어를 본인 돈을 주고 하려면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쓰셔야 되거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기초 강좌를 하실 때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1개월 무료 수강권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정주희 과장님에 대한 응원의 댓글 달아드리면 저희가 무조건 뽑아드리잖아요. 아, 네. 희한하게 댓글 같은 거 뭐 연예인들이 많이 신경 쓴다고 해서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인가 했는데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매일 체크하시는군요. 그럼요. 매일 체크하고 특히 방송 나간 날은 더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맞아요. 내년도 그 우리 매출 목표를 얼마를 잡을지 그냥 뭐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이 그냥 이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당한 근거를 세워서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은 얼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얼마다라는 목표를 설립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예. 또 매월 그런 거를 경영회의 같은 거를 주관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많이 만드시죠. 예. 저는 곁에서 볼 때 다른 직무
업무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많이 호기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쪽은. 근데 경영기획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유가 뭔가요? 곁에서 보는 것만도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치밀하고 또 너무 그분들 이제 인상이 웃는 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워낙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보고 라인이 예. 그냥 일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니라 이제 위에 직속 가장 높은 CEO급으로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하시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인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팀 성격을 이렇게 곁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빡빡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신랑감으로는 별로군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야근을 많이 해서 예. 야근 수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나요? 얼굴을 못 보는데. 네, 그렇죠. 제가 너무 속물을 아니 돈만 많이 벌어오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기업의 경영 기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좀 그 단위가 크거나 직원 수가 많거나 할 때 좀 신설되는 조직이고요. 그 외에 상품 기획이라든가 또 웹 기획, 모바일 기획, 요즘에는 이런 기획자들 뽑는 그 공고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또 약간 수요가 적기는 한데 뭐 출판 기획이나 공연 기획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컨텐츠 기획도 있고 게임 기획, 광고 기획 그 기업이 속한 분야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앞에 붙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사업을 추진을 한다. 뭐 이런 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신 것 같고요. 시원스쿨을 예를 들면 저희의 먹거리는 그 학습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맨날 똑같은 컨텐츠를 플레이를 하면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과연 돈을 벌려면 어떤 상품을 내놔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만드는 게 기획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시원 의장님이 새로 컨텐츠 찍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획도 기획팀에서 했겠군요. 네네. 보통 이제 기획팀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회화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규모가 몇 조 원인데 그 중에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그럼 우리 회사는 온라인이니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뭐 20, 30대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5, 60대를 할 것인가 이런 시장 조사 그다음에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고요. 예. 근데 뭐 기획자가 처음부터 아예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윗분들이 야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요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밑작업을 해봐. 그러면 그 실무를 이제 기획자가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요게 좀 궁금해요. 이게 어차피 전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가 맞는 경우보단 틀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네. 나중에 결과가 진짜 수치가 안 맞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매월 조정을 합니다. 매월 조정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우리 목표를 상품 기획을 뭐 몇 월 달에 론칭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초반에 몇 명의 회원을 확보할 것 같고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런칭하기 뭐 한 달 전 런칭하고 그리고 런칭하고 나서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그 숫자들을 수정을 하고요. 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팀에서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윗분들의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그렇죠. 매출은 조정이 안 되지만 영업이익은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정을 하는데 뭐 가장 쉬운 게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거나 사람을 새로 안 뽑는다거나 이런 고정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런 일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보면은 기획실 이런 존재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장 조사? 그런 건 멍청이들이 하는 거야. 내가 내놓으면 팔려. 네. 내가 만드는 게 곧 수요다. 뭐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략, 기획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티브 잡스는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마 분명히 애플 안에 기획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상품을 만들어낼 때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웹 기획이라든가 모바일 기획자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한 그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는 기획자들은 정말 실물을 보는 사람들. 아하. 네, 이제 요런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런 기획 직무 맡고 싶다 하면 전공이나 뭐 이런 게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획직도 전공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서는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이나 전략기획 같은 경우는 재무나 아니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가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그 팀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아하. 네, 하는 업무가 워낙 좀 그 숫자에 민감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웹기획이라든가 모바일 기획은 뭐 컴공 전공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입직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특히 웹기획이나 이런 쪽 지원하려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코딩도 모르고 개발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웹기획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일단 신입직한테 그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채용을 할 때. 아하. 네, 들어와서 경력을 쌓으면서 하다 보면 다 익히기 나름인 거고. 그렇군요. 네네. 아니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만 할 수 있는 친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기획직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 능력이나 스토리텔링에 관한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짜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실물을 보려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는 게 특히 상품 기획 같은 경우 보면 요즘 뭐 웰빙이 대세고 유기농에 관련된 게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 제품을 만들어 봐야지 아이디어는 낼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산업군에 맞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네, 이럴 때 이제 스토리를